등급 유클리드. SCP-249는 제 벽에 붙어있는 평범한 문처럼 보이는 개체입니다. 해당 개체와의 접촉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도착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보관되었다가 4주마다 4등급 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하죠. 4등급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등급의 SCP도 해당 개체 근처 1000m 이내로 보관되거나 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녀석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창문이 없는 문처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집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시 이상하게도 문 반대편이 아니라 850m 인근의 아무 문으로 통과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SCP-249를 통과한 물체들은 다른 문으로 순간이동되는데 SCP-249와 그 문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도착지에서 목격된 바에 따르면 출구는 스스로 열리고 SCP-249를 통해 가는 것들은 그냥 허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졌죠. 문이 열렸을 때 SCP-249는 연결된 문의 모습을 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닫혔을 땐 SCP-249는 더 이상 다른 문에 연결되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그렇지만 녀석의 진짜 무서운 능력과 왜 유클리드 등급을 받았는지는 해당 문을 대략 500번째마다 열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매 500번의 문이 열리는 순간 SCP-249는 반경 내의 문과 연결되지 않고 대신 이 세상 어딘가에 무작위적인 장소와 연결되는데 심지어 몇백 킬로미터 내에 명백히 문이 없는 장소와도 연결되었습니다. 500번째 사용에 근접할 때 SCP-249의 공동 사용은 중지되고 출구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재단의 실험이 시행됩니다. 대상의 발견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몇 번의 500번째 실험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기록되고 있죠. 500번째 열릴 때 문이 보여주는 특성은 이전 실험 기록들로 인해 재단 내부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500번째 열릴 때 문은 가까운 장소가 아닌 극히 무작위적인 장소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지난 기록들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문은 이전에 캐나다의 험준한 산맥, 사하라 사막의 중심과 같은 극한 지역으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재단은 이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유사한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번 500번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에 실험 준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벙커 내 실험구역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문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연결될 경우를 대비해 원격 조정 드론이 준비되었고 문이 열릴 때 방 안에 유입되는 공기, 온도, 압력 등의 환경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 고감도 센서가 배치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기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극한의 오지로 연결되겠지 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SCP-재단은 하얀색 문이 단순히 지구의 지형적 특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문 뒤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일부만이 아닐 거야. 이는 과거 여러 SCP와의 접촉을 통해 도출된 경험적 결론이었습니다. 문을 열기로 한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보안인원들이 실험구역에 배치되었고 문 앞에 방탄유리 너머에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주도하던 책임자는 간단한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한계를 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기로 한 순간 실험구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활성화되었고 연구원들은 차분하게 각자의 위치를 유지하며 상황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최전방에 배치된 사형수 D계급이 문을 열었고 하얀색 문의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 압력이 급격히 변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바람이 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어떤 힘이 뭔가를 밀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문 너머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거대한 폭포처럼 문을 통해 방 안에 쏟아졌고 단 몇 초 만에 실험구역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살은 너무나 강력해 문 근처에 배치된 고정 장비들을 압도하며 무력화시켰죠. 경보가 울리며 실험구역의 모든 출입구가 닫혔습니다.
그러나 물은 너무나 빠르게 유입되어 벙커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매우 차갑고 짙으며 어딘가 낯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물의 유입 속도 압박으로 인해 대다수가 이미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물에 휩쓸려 침수된 구역으로 빨려 들어갔고 구조 요청은 점차 끊어졌습니다. 벙커는 곧 물로 가득 찼고 연구원들과 보안 인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죠. 재단은 빠르게 특수 장비를 동원하여 물의 유입을 막고 벙커를 복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물의 유입은 멈추지 않았죠. 문이 열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벙커는 거의 침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벙커의 각 층을 빠르게 채워갔고 비상 방어 체계로 자동 봉쇄된 문들은 오히려 물의 유입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재단의 관리팀은 벙커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 했지만 통신은 물에 잠기면서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몇몇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흐릿한 화면에는 물에 떠다니는 기괴한 생물체들만 포착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긴급히 물의 샘플을 채취한 결과 샘플 속에는 지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화학적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은 극도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으며 미세한 광물도 함유하고 있었죠. 이 성분들은 깊은 심해 해구에서나 관찰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벙커에 갇힌 생존자들이었죠. 벙커에 있던 모든 인원들은 생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포착한 화면에서는 연구원이 물에 휩쓸린 채 천천히 움직이는 생물체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단은 긴급히 특수 장비를 동원하여 문을 닫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순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물의 강력한 압력은 문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재단은 더 강력한 유압 장치를 투입했습니다. 이 장치는 가까스로 문을 다시 닫는 데 성공했죠. 문이 닫히자 물의 유입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벙커는 이미 깊이 잠겨버렸고 수많은 연구원과 보안 인원들이 그 안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재단은 물을 펌프로 배출하기 시작했지만 물속에는 연구원들과 기괴한 생물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물이 완전히 제거된 후 벙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변형된 시신들이 남아있었고 생물체들의 흔적은 벙커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재단은 회수된 생물체들을 분석했지만 그들의 정확한 기원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죠. 이 생물들은 지구의 심해 환경에 완벽히 적응된 듯 보였으나 어쩌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의 생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단의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SCP-249는 우리가 아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통로임이 명백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그 문은 심해와 연결되었지만 다음번에는 어디로 연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녀석은 우주로 가는 길을 열 수도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세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을 다시 열기 전 재단은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번 실험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현재도 SCP-249는 재단에게 철저히 격리당한 채로 조용히 누군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신의 마였습니다.